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평행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소름 끼치는 괴담. 영화 인셉션을 보면 사람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의 시작 부분이 어디서부터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해. 내가 다른 세계의 차원으로 가버렸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나는 어느새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무리뉴 그 남자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 평소 책을 즐겨 읽는 편은 아니지만 축구는 내 인생의 큰 관심사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름 재미있게 읽어 내려갔지. 차가 집 근처에 가까워지자 나는 무심코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 별 생각 없이 본 바깥 풍경이 충격적이었지. 주위 건물 중 3분의 1이 불타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방차는 보이지 않았어. 패닉에 빠진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어. 이거 꿈 아니에요? 꿈인지 확인하려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셨어. 주위를 더 둘러보라고 하시기에 나는 주먹을 내려놓고 재빨리 둘러봤지. 분명 우리 동네였지만 내가 기억하던 동네는 아니었어. 기억하던 건물도 있었지만 다른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거든.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아버지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 아버지는 진정하라고 하시며 우리 집이 있는 곳을 보라고 하셨지. 내가 본 우리 집은 7년째 살고 있던 그 집이 아니었어. 그 자리에 허허벌판만 남아있고 잡초만 자라 있었지. 나는 패닉 상태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자 아버지는 10년 전 과거로 돌아온 것 같다고 하셨지. 아버지와 나는 차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 정확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곳이 과거인지 평행세계인지 아니면 과거의 평행세계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에게 이 세계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아버지도 동의하시며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왼쪽을 보라고 하셨고 내가 왼쪽을 보자 내 키만 한 거울벽이 있었어. 하지만 그 거울은 내가 알던 것과 달랐어. 나는 분명 앞으로 걷고 있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자연스럽게 뒤로 걷고 있었거든. 거울 속 다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고 말이야. 아버지는 내 얼굴을 잡고 거울에서 눈을 떼게 하셨어. 거울을 웬만하면 보지 마라. 나는 그 말에 따르기로 했지. 그 후 우리는 그곳에서 3개월을 살았어. 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걸 늦게야 깨달았지. 아버지는 이 세계에 적응하라고 하셨고 나는 그게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어.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말을 따랐지. 아버지와 나는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한 여자에게 데려가 저 여자와 결혼해라라고 하셨어. 아버지 말로는 그녀가 미래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됐고 많은 일이 있었어. 하지만 아내보다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더 많이 남아있어. 아버지는 내 삶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와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셨지. 그러다 내가 암에 걸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걷자고 하셨어. 아버지, 제 나이가 몇인데 걷자고 하세요. 툴툴대며 따라 나섰지만 아버지가 데려간 곳은 우리가 처음 온 곳이었어. 그곳에는 여전히 그 거울벽이 있었지. 나는 여전히 뒤로 걷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어. 아버지는 내 앞에서 죽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며 손을 내밀었어. 그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 모든 것이 꿈이었지. 그곳에서의 인생이 모두 꿈이었던 거야. 한참을 침대에서 앉아있다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고 믿었어. 욕실로 가기 전에 우연히 거울 속에 나를 봤어. 그날의 꿈에서 깨어난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 현실이지만 비현실처럼 느껴졌어.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보낸 50년 가까운 인생이 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마다 다시 그 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었지.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시간, 그 세계에서의 삶이 너무도 생생했거든. 아버지가 정말로 다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그저 꿈속의 환상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 머릿속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 꿈이 내게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어. 거울 속에 내가 여전히 뒤로 걷고 있는 모습이 떠오를까 두려웠거든.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현실에서의 나날을 살면서도 꿈속의 세계가 내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어. 때로는 내가 여전히 그 평행세계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 같았기에 꿈이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
혹시 내가 깨어난 이 세계가 또 다른 꿈인 건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기도 했지. 아버지가 내게 전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 너가 내 앞에서 죽는 건 도저히 못 보겠구나.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자꾸 곱씹게 됐어. 그 말이 내 꿈속의 상상이었을지라도 너무도 진지하고 진심 같았거든.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그 꿈속에서의 삶을 되돌아보았어. 그곳에서의 시간,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들, 그리고 내가 결혼했던 여자. 모든 것이 너무도 뚜렷했지.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건 아버지가 나를 계속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야. 그곳에서의 나는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어. 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이제 혼자였어. 그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어.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결국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내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었어. 나는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믿었어. 그것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현실에서 아버지 없이도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 거야. 그 평행세계의 경험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 집착. 어느 커플이 있었어.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장래를 약속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어. 남자는 매몰차게 기존의 여자와 이별을 통보했지. 여자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 남자는 이별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이어갔지만 여자는 매일 밤 남자의 아파트에 찾아오기 시작했어. 남자의 문 앞에서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기다렸지. 그러나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녀를 무시했지. 여자는 문 앞에서 흐느끼며 밤을 지새우곤 했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새벽이 되면 그녀는 사라지곤 했지. 그러다 아침이 되어 문을 열어보면 문 앞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만 적힌 혼인신고서가 남겨져 있었어. 이 상황이 반복되자 남자는 결국 결심하고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어.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나 남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어. 여자는 일주일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녀 옆에는 혼인신고서가 남겨져 있었어. 남자는 충격에 휩싸였지. 매일 밤 찾아온 여자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공포에 휩싸였어. 왜냐하면 매일 밤 여자가 찾아오며 열쇠가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문을 열지 못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 그녀는 손목을 공장의 재단기에 넣어 자살했기 때문에 손이 없었기 때문이야. 매일 밤 찾아온 그녀는 문을 열 수 없었던 거야. 그녀는 그저 손 없는 상태로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 앞에서 서성거렸던 거지. 인육.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마도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겠지.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야. 정답은 인육이야.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혐오감을 주고 많은 이들은 이를 극도로 기피하지만 몸의 본능은 다르게 작동해. 인간의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포함된 고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의 고기는 가장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인육을 찾아보기 시작했어.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인육 판매라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지.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된 검색이었어. 몇몇 블로그와 게시물을 둘러보던 중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는 동호회를 발견했어. 그 카페는 겉으로 보기엔 농산물에 관한 정보들을 나누는 곳처럼 보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시물이 비공개로 되어 있었고 회원 수는 매우 적었지. 나는 가입 신청을 했고 곧바로 허가를 받았어. 가입 후에 그곳의 규칙을 알게 되었지. 회원 등급은 새싹, 별은 아니고 더 높은 등급에 오를수록 더 좋은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였어. 물론 그 고기는 사람의 고기였지. 처음에는 1kg 정도를 구매했어. 택배가 도착했고 그 안에는 냉동된 고기가 들어있었어. 나는 그 고기를 소금만 살짝 뿌려 구워 먹었어. 먹어보니 그 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지. 다른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 그 맛에 빠져버린 나는 그 뒤로도 고기를 더 많이 사서 먹었어. B등급 고기였지만 내겐 충분히 강렬했지. 그러던 어느 날 농부라는 카페 운영자로부터 전화가 왔어.
그는 나에게 내가 이제 벼 등급에 올랐으니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생겼다고 했지. 그 모임에서는 A등급 이상의 고기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이야. 나는 A등급 고기를 맛보고 싶다는 욕망에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어. 모임 장소는 경기도의 외딴 농가였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 그러나 이미 깊이 발을 들인 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 A++급 고기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은 A++급 고기가 바로 자신의 고기라는 끔찍한 사실이었어. 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모두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테이블 위에 묶여 있었지. 주위의 정육기 소리와 농부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어. 농부는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었어. 강성준 씨,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두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A++급 고기를 먹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고기를 먹는 경험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침착하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가 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는 내 고기를 먹이려는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있었고 나를 그들에게 내놓으려 했어. 나는 제갈이 물린 채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 몸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내 발버둥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지. 그들 역시 이 미친 행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농부는 정육기 쪽으로 다가갔고 나는 그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 순간 나는 이성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어. 공포와 고통이 혼재된 상태에서 그들이 내 다리를 잡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털이 뽑히고 살이 파여가는 고통이 점점 뚜렷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레 모든 소음이 멈췄어. 기계 소리도 농부의 목소리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도 모두 정지된 것 같았어. 나는 잠시 동안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갑작스럽게 내가 눈을 떴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묶여 있었어. 하지만 이번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어. 정육기도 작동을 멈춘 채 그곳에 그대로 있었지.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 나는 그 순간이 꿈일까 싶었지만 내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너무도 현실적이었어. 결국 나는 마지막 힘을 내서 그 묶여있던 테이프를 풀기 시작했어. 어찌된 일인지 주위는 아무도 없었고 문은 열려 있었지. 그 순간 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어.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곳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나도 A++급 고기로 전락할 것이 분명했으니까. 도망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인육을 탐하면 결국 먹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었어. 내가 인육에 빠져든 순간부터 이미 내 인생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거야. 검은 그림자. 어느 한적한 마을에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그곳은 조용하고 평온했지만 밤이 되면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창문을 닫고 불을 모두 꺼버렸어. 이유는 명확했어. 그 마을에는 해가 지면 찾아오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지. 나는 어렸을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 부모님은 항상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경고하셨지만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 마을 어르신들도 밤에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저 미신이나 헛소문 정도로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여름밤 나는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어.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나 혼자 남아서 마을 외곽의 언덕으로 향했어. 그곳은 내가 자주 가는 장소였고 밤하늘을 보기 좋은 곳이었지. 그날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차가움이었어.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언덕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 처음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니었어.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검고 선명했어. 마치 빛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그 형체는 분명하게 보였지. 나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그 그림자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존재의 기운은 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한 채 그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점점 가까워지자 그 형체가 분명해졌어.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어. 얼굴은 마치 검은 안개로 가려진 것처럼 흐릿했고 그저 두 눈만이 빛나고 있었지. 그 검은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어. 뒤돌아보니 마을의 할아버지였어. 그는 내게 빨리 이리 오라고 소리쳤지.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 하지만 내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그 검은 그림자가 내 바로 앞에 서 있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어. 할아버지가 나를 잡아채서 끌고 가면서 그림자는 사라졌어. 우리는 마을로 도망쳐 집으로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급하게 문을 닫고 나를 다그치셨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할아버지는 화가 난 듯 말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고 나는 그 후로 한동안 그 검은 그림자가 눈에 아른거렸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그날 본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그 그림자가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검은 그림자라고 말했지. 그 존재는 해가 지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데려가는 존재라고 했어. 그 누구도 그 검은 그림자를 본 뒤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그 후로 나는 그날의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 했어. 밤이 되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철저히 지켰지.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그 검은 그림자는 매번 꿈속에 나타났어. 내가 깨어나기 직전 늘 그 그림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지.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어. 그 검은 그림자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 나는 그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어디에 있든 그 검은 눈빛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거든.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 이번엔 꿈이 아니었어. 그 그림자는 내 방 창문 밖에 서 있었지. 나는 그것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문을 열고 그 검은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어.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치 그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 검은 그림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형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흡수하는 듯 빛나지 않는 그 자체로 나를 압도했지. 가까이 다가가자 그 그림자의 실체가 더 분명해졌어.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체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니었어. 그 존재는 얼굴이 없었고 그저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형태였지. 그 검은 그림자가 내 바로 앞에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기다려온 느낌이었지. 당신은 누구죠? 나는 그렇게 물었어.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검은 안개 사이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낮고 깊었지. 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기도 하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 두려움과 바람이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 너는 오랫동안 나를 피해 다녔지만 결국 이렇게 만났잖아. 그건 너의 운명이었어. 이제는 나를 받아들일 시간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나는 갑자기 어릴 적 그날 밤이 떠올랐어. 언덕 위에서 처음 그를 봤던 순간 마을 어르신들이 경고했던 말들, 할아버지가 나를 구했던 그날 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 그때 나는 깨달았어. 이 검은 그림자는 나의 두려움 그 자체였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피하고 있던 공포의 실체였지.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두려움을 품고 살아왔어.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지만 나를 살아가게 했던 힘이기도 했어.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이었지. 두려움 속에서 나는 늘 더 강해지려 노력했고 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 순간 나는 그 검은 그림자에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를 마주하고 그가 내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였지. 두려움은 나의 일부였고 나는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너를 받아들일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검은 그림자는 미소를 지었어. 아니,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 검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형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존재가 두렵지 않았어.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검은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되었어.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어.
내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거였지.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뒤로 내 삶은 더 이상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시간의 문.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시간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 어떤 일에도 늦지 않으려 애쓰고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지. 시간을 놓치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거든. 이런 집착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해졌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빠르게 흐른다고 느껴졌고 마치 내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나는 오래된 시계를 가진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지. 집은 오래된 고택 같았고 그 앞에는 커다란 나무 문이 있었어. 문은 매우 낡았지만 동시에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된 것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지. 나는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운 느낌이 들었어.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결국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어.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시계가 있었어. 하지만 그 시계는 멈춰 있었지. 시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고요하게 서 있었어. 나는 시계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가갔어. 시계는 고풍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시계 바늘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하지만 그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 시계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시계를 손에 대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두워졌지.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그 낡은 집 앞에 서 있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 주변이 조용했고 바람도 불지 않았어. 그리고 눈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 그는 회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 여기는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예요? 그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 여기는 시간의 문이야. 나는 시간의 수호자지. 너는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니? 나는 그의 말이 너무 생소해서 순간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 너는 시간을 쫓아왔고 그 끝에 이 문을 마주하게 된 거야. 이 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하지만 이 문을 통해 얻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야. 대신 내가 무엇을 희생할지 잘 생각해야 해. 나는 그의 말에 큰 혼란을 느꼈어.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이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 나는 그에게 물었어. 무엇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대답했어. 시간을 얻는 대신 너의 기억을 잃게 될 거야. 과거의 기억, 너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사라지게 되지. 너는 그저 시간을 가질 뿐 그 안에서의 의미는 잃게 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 시간을 얻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어. 그러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기억을 잃는다는 대가는 너무나도 컸지. 나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 그 순간 나는 내 삶이 비록 빠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의 경험과 기억이야말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아니, 나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겠어요. 나는 결단을 내렸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내 선택은 옳은 것일지도 몰라. 시간을 지배하려는 자는 결국 그 시간을 잃게 되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나는 눈을 떴어.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 그 꿈은 마치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잠깐의 순간이었어. 하지만 그 꿈을 통해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시간은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경험과 기억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시간을 쫓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순간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로 했어. 시간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 문이 내게 준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낯선 목소리. 어느 평범한 날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그곳은 도시의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조용한 곳이었지. 이사를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어. 나는 오랫동안 번아웃 상태였고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 마음의 휴식을 위해 선택한 그곳은 사람도 적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분위기였어. 그 작은 마을은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 이삿짐을 모두 정리한 후 나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나지막한 돌담길과 오래된 가로수들이 보였어.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마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서서히 나를 에워싸는 것 같았거든. 처음에는 그저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한 내 마음 탓일 거라 생각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웠어. 하지만 쉽게 잠에 들지 못했어. 낮 동안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거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지.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뭔가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어. 넌 누구냐? 나는 그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지. 그저 한낱 상상일 거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어.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맴돌았거든.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애써 나 자신을 설득하며 그날을 보냈지.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해지기 시작했어.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누구도 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고 눈빛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항상 짧고 간결했어.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그들은 말을 돌리거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 몇 주가 지나고 나는 마을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밤마다 나를 찾아왔어. 그 목소리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 넌 누구냐?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 마치 오랜 친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만큼 두려웠어. 어느 날 나는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어.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에 있었고 건물은 마치 몇백 년은 된 것처럼 보였어. 그곳에서 나는 마을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 하지만 도서관에서 찾은 책들은 대부분 평범한 기록들이었고 특별한 정보는 없었지. 그러던 중 나는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어. 표지가 해지고 글자도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나는 그 책을 읽어보기로 했어. 책의 내용은 마을의 전설에 관한 것이었어. 마을 깊은 산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지. 그 전설은 낯선 목소리에 대한 것이었어. 그 목소리는 밤마다 나타나 사람들에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 대답한 자는 마을을 떠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지. 마을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두려워했고 오랫동안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어.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답하는 자는 마을에 묶여 영원히 그 목소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어. 책을 읽는 동안 등골이 서늘해졌어. 내가 밤마다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 전설 속의 낯선 목소리였던 것 같았어. 나는 그동안 그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주에 걸리지 않은 거였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고 나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어.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어.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지. 넌 누구냐?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결국 대답했어. 나는 이 마을에 새로 온 사람이야. 너는 누구지? 그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고 방 안은 얼어붙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 그 목소리는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 나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고 나를 기억하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지. 하지만 너는 나를 기억하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 오히려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지.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그 목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낮에도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이제 나의 일부처럼 느껴졌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목소리는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점점 더 그 목소리에 지배당하는 기분이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를 피했어. 그들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고개를 돌리며 나를 외면했지. 나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어. 어느 날 나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에게 찾아갔어.
그 노인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는 내가 들었던 목소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어. 노인은 나를 조용히 앉히고 말을 꺼냈지. 그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어. 그 목소리는 이 마을의 뿌리와 같은 존재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 대답한 사람은 모두 마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너는 이미 그 목소리에 대답했구나. 나는 노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럼 저도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 그 목소리는 내 영혼에 달라붙었어. 그것은 너를 통해 다시 살아나려 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그 목소리의 정체를 찾고 그것을 멈출 수 있다면 마을을 떠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어. 이 목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나를 이 마을에 묶어두려는 저주를 끝내겠다고 말이야. 그날부터 나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 그 목소리가 처음 나타난 장소, 그 목소리와 관련된 전설, 그리고 그것을 멈출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 나는 마침내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서 단서를 찾았어. 그곳은 마을에서 금기시된 장소였고 누구도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발견했어. 그 문서들에는 그 목소리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어. 그 목소리는 과거에 이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어. 수백 년 전, 이 마을에서는 한 남자가 무고하게 처형되었고 그의 원한이 이 마을에 남아 목소리로 나타난 것이었어. 그 목소리는 마을에 저주를 걸고 그때부터 이 마을을 떠나는 자는 그의 목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였지. 나는 그 문서들을 읽고 이 저주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어. 그 원한을 달래고 그 남자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지만 그 과정은 위험했고 잘못하면 나 역시 그 목소리에 사로잡혀 영원히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나는 고민했어. 이 저주를 풀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러나 나는 결심했어. 그 목소리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내가 그 목소리를 멈추겠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어.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나는 그 목소리에 맞서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거든. 나는 내 저주를 끝낼 거야. 그리고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목소리는 한동안 침묵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 그럼 넌 나와 함께해야 한다. 나는 목소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대신 그 목소리가 나를 이끌던 그 오래된 장소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행했지. 그 순간 나는 공포와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어.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나는 마침내 마을을 떠날 수 있었고 더 이상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지. 그 목소리는 나를 해방시켰고 나는 자유로워졌어.